네, 안녕하세요.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미지는 같은 프롬프트의 동일한 이미지이지만 각각 다른 퀄리티의 품질 설정을 적용한 이미지입니다. 자, 오늘은 내가 생성한 이미지 퀄리티의 품질을 한층 더 고품질로 만들어주는 퀄리티 파라미터를 활용해 보면서 그 차이점과 특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저의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 채널은 디자이너나 크리에이터 등 나만의 멋진 디자인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위한 각종 툴 테크닉이나 실용적인 팁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다양한 70여 편의 회원 전용 영상이 등록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루는 재생 목록들이 있는데 캐릭터와 AI 디자인 파트입니다. 자, 캐릭터 디자인은 물론 캐릭터 IP를 가지고 더 실무적인 사업화까지 다루고 있는 곳은 저희 채널이 유일합니다. 특히 최고 등급인 골드 멤버십에서는 이 고가의 오프라인 유료 강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이 VOD 영상을 현재 특별히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평소에 캐릭터 사업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 이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 시대의 흐름에 맞춰 AI 활용을 뺄 수가 없죠. 그래서 AI를 활용한 디자인 시리즈 첫 번째로 현재 이미지 생성 AI 중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이 미드저니를 통해서 좀 더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AI 디자인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이렇게 브론즈, 실버, 골드 세 등급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저희 채널 메인 페이지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서 상세한 멤버십의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값비싼 학원비보다 더 실용적이고 진짜 유익한 디자인 꿀팁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드저니는 2025년 5월 3일에 버전 7 모델 최적화 업데이트 일환으로 새로운 실험적 품질 설정을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자, 기존 6.1 버전에서는 퀄리티 파라미터 최저 0.5에서 최대 2까지 설정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Q4 이렇게 4 버전까지 최근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퀄리티 파라미터 이 대시 Q 이거는 사실 퀄리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입력하실 때도 이 대시 퀄리티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대시 Q까지만 입력을 하셔도 돼요. 자, 프롬프트에서 제일 처음 생성되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일지 그 설정하는 것과 같아요. 즉 한마디로 이미지 퀄리티의 품질을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지금 여기 샘플에 나와 있는 이 나무 스케치 이미지처럼 퀄리티를 낮추면 더 빠르게 결과물을 생성하지만 디테일이 좀 부족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미드저니 유료 구독할 때 할당받는 그 GPU 시간 소모량도 그만큼 적게 듭니다. 반면에 더 높은 퀄리티 파라미터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더 정교한 질감과 디테일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만큼 소모되는 GPU 시간 소모량도 커지게 됩니다. 자, 이 퀄리티 파라미터에 대한 기본 개념을 더 알고 싶다면 여기 우측 상단에 제가 링크 걸어둔 이미지 퀄리티 조절편 이 영상이 도움이 조금 더 되실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인 7 버전에서 퀄리티 파라미터는 총 3개의 설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Q1, Q2, Q4 이렇게 3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Q1은 기본 설정값, 디폴트 값입니다. GPU 시간 소모를 최대한 최적화하면서 더 나은 품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본 설정이기 때문에 프롬프트에 대시 Q 이 퀄리티 파라미터를 별도로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가지게 되는 기본 설정 값입니다. 자, Q2는 기본 Q1보다 더 나은 퀄리티를 설정하고 싶다면 프롬프트 끝에 대시 Q2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Q4는 전반적으로 더 나은 세부사항과 일괄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의사항이 하나 있다면 이 Q4는 옴니 레퍼런스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해 두실 점은 혹시 여기서 더 낮은 품질을 원하신다 그러면 기존의 6.1 버전에서는 대시 Q 0.5 이 최저 설정으로 기본보다 더 낮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 이 방법보다는 차라리 더 쉽고 빠른 이번 신규 7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초안 모드라고 하죠. 그리고 드래프트 모드, 번개 모양의 이 드래프트 모드를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미지 퀄리티가 높다고 해서 항상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하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전 6.1 버전에서 퀄리티 파라미터 설정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
사람의 눈 동공을 극대화한 클로즈업 샷을 예시로 살펴봤었는데, 이 동공에 담긴 수많은 이런 미세한 텍스처들이 이미지 디테일 퀄리티 차이를 한눈에 확인하기에 적합해 보여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번 7 버전의 퀄리티 1부터 퀄리티 2, 퀄리티 4 각각 생성한 퀄리티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퀄리티 1, 이 Q1 기본값에 비해서 단계별로 퀄리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미세하게 퀄리티가 올라간 듯한 느낌은 주지만 그 체감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괜히 Q4라고 해서 이 가장 또 최근에 업데이트 되기도 했고 퀄리티 값이 1, 2, 4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가장 높은 값이기도 하고 은근히 퀄리티 품질 향상 부분에서 나름 좀 기대를 했는데 이 생각보다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아서 좀 다소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많이 생성하는 인물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우선 내가 생성한 이미지 퀄리티 품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예시처럼 최대한 일괄된 같은 이미지가 나오도록 먼저 세팅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이미지가 다 이렇게 일관되게 쭉쭉 일관된 이미지로 이 4개의 모든 이미지가 다 나오고 있죠. 자, 그래야 이 같은 이미지에서 퀄리티 차이를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드저니는 같은 프롬프트라 하더라도 매번 생성할 때마다 다른 이미지가 나오는 특성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자, 그러기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처음 생성되는 이 4개의 그리드 이미지 모두 다 최대한 일괄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으로 바로 시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시드란 이미지가 생성되는 첫 단계예요. 시드를 사용하면 특정 시작점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제일 처음 만드는 이미지의 시드 번호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최대한 고정하실 수가 있어요. 즉, 시드 번호를 활용해서 같은 프롬프트에 최대한 고정된 같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시드 번호는 어떻게 부여받을까요? 자, 우리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처음 만든 이 4개 그리드 이미지 중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 눌러서 상세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햄버거 메뉴 같은 게 있죠. 여기를 누르시면 카피가 있습니다. 카피에 여기에 시드가 있어요. 이 시드를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카피 시드 석세스풀이라고 나오죠. 지금 시드 번호가 복사가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현재 이 프롬프트 뒤에다가 파라미터를 적으셔야죠. 시드 파라미터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대시 시드 치시고 한 칸 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금 자동으로 복사된 시드 번호를 컨트롤 V만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시드 번호를 입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퀄리티 값을 이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2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다 2를 적고 4를 만들고 싶으시면 4를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만들어서,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이미지는 퀄리티 1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요 같은 경우는 퀄리티 2로 되어 있고요. 요 세 번째 열은 퀄리티 4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동일한 이미지 같지만 이 안에서 퀄리티를 각각 다 다르게 줬기 때문에 미세하게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퀄리티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이 퀄리티를 테스트하고 싶으실 때는 꼭 이 시드 번호를 먼저 세팅을 하고 활용하시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한국 여성의 인물 사진을 가지고 퀄리티 파라미터 다시 Q1, Q2, Q4 이렇게 각각 설정을 하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예요. 자,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미지를 크게 확대해서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대충 보면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비슷해 보이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봤어요. 자, 이 Q1 디폴트 값과 이 Q4 신규 업데이트된 Q4를 단독으로 더 크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차이점이 조금 더 드러나게 됩니다. 미세한 피부의 텍스처 질감이 한결 더 디테일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피부 질감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한 이런 피부 질감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카락도 뭔가 좀 더 잔머리가 더 많죠. 더 정교한 머리카락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인물 퀄리티 파라미터 설정 테스트 하나 더 해봤는데 역시 비슷했습니다. 자, 얼핏 작은 화면으로 보면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 분명 피부의 질감 표현이나 머리카락의 디테일
이런 세부 사항들의 퀄리티가 향상된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처럼 크게 보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하죠. 더 리얼한 피부의 질감이 확연한 퀄리티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확실히 이 부분 보면 눈 밑에 이런 텍스처 질감이 이런 데 비해서 훨씬 더 잘 나타나고 있죠. 이런 머리카락이나 눈썹, 털의 표현들 같은 것도 더 미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테스트를 통해서 느낀 것은 이 피부의 질감이나 기타 이 소품의 세부사항 디테일한 표현이 항상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핸드폰 같은 작은 화면으로 볼 때는 이런 세부사항의 디테일한 퀄리티가 잘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작은 화면에서는 이렇게 좀 더 덜 디테일한 디폴트 값 Q1에 대한 이미지가 더 깔끔하고 깨끗해 보여요. 또 작은 화면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Q1처럼 덜 디테일한 사진이 오히려 더 깔끔하고 깨끗해 보여서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SNS 등에 게시하는 이미지나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에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 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디스플레이 환경에서는 무조건 더 높은 퀄리티가 더 나은 결과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Q4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 세부 사항이 온전히 다 표시될 수 있는 대형 형식의 디스플레이에서 활용하는 이미지에 적합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참고로 퀄리티 파라미터 값이 또 올라가면서 이렇게 더 정교한 고품질의 결과를 만들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표현의 정교한 결과일 뿐이지 이미지 자체의 해상도까지 커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 가장 기본 값인 이 Q1의 해상도 사이즈는 이 1344에 896 픽셀인데 데이터 용량도 1.49MB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게 Q2 버전도 역시 동일한 데이터 용량과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세 개 버전 모두 다 동일한 해상도와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퀄리티 파라미터는 이미지의 그 세부 정보나 텍스처, 시각적 일관성을 개선하기 위한 고품질을 제공하는 모드이지 해상도까지 함께 증가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테스트에서는 조금 더 미니멀하고 심플한 캐릭터 타입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요. 이런 캐릭터 타입은 오히려 과감하게 절제한 이런 미니멀한 디자인 구조가 더 어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왼쪽 이 디폴트 값 Q1에 비해서 이 Q4 고품질 모드로 했을 때 이 앞머리 부분의 차이가 있죠. 이렇게 좀 단순하게 미니멀했던 앞머리 모양이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좀 갈라지면서 더 세부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럼으로써 이렇게 미니멀한 디자인을 좀 잃었습니다. 눈동자도 마찬가지예요. 깔끔하게 이렇게 검은 눈동자로 미니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던 이 눈동자가 다시 오히려 Q4 고품질 모드로 오면서 이렇게 눈동자에 디테일하게 묘사를 더 추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캐릭터에 어울리는 미니멀한 매력과 표현력 오히려 잃어버린 결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원숭이 캐릭터 피규어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흑안으로 처리된 이 눈에서 여기 Q4로 갔을 때 눈이 흰자와 검은자로 구분되는 눈을 세부적으로 표현을 하게 됐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미니멀한 캐릭터의 매력을 더 감소시켰죠. 손의 모양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레고 손 모양처럼 정말 귀엽고 치비한 그런 매력이 있는 손이었는데 손이 좀 더 디테일하게 사람 손처럼 묘사가 되면서 오히려 이런 캐릭터의 귀여운 매력이 더 없어졌습니다. 이런 골드 체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 과하게 지금 3개 정도나 만들고 또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신발에도 있고 바지에도 있고 너무 과하게 표현이 됐죠. 자, 이렇듯 고품질 모드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더 과한 세부사항 표현으로 미니멀한 특유의 그 디자인 매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Q4 고품질 모드는 어떤 경우에 더 빛을 발휘할까요? 여기 이 테스트 이미지를 보시면 딱 봐도 지금까지 테스트한 이미지보다 여러 이 상호작용하는 요소가 있는 복잡한 장면의 이미지입니다. 여러 상호작용 요소가 있는 이런 복잡한 장면의 경우에 이 Q4 버전의 이 요소들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더 탁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Q4로 만들어진 결과에서 느낀 점은 이 AI에게 이미지를 어떻게 그려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이 전체 이미지를 어떻게 렌더링하고 그 내용과 장면을 구성할지 그 방법을 결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느낌이에요. 왼쪽에 기본 Q1 모델을 보시면
이 바닥에 둥근 석재 받침대 이 주변에 돌들이 다소 약간 불규칙적인 이런 돌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불규칙적이죠. 모양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좀 더 반듯하고 일괄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랑 비교해서 봤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다소 불규칙적인 돌들을 더 고의적으로 정리하고 배치시켜서 약간 공간의 그런 시각적 일관성 한층 더 개선시켜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모든 곳에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무조건 추가하기보다는 이 어떤 요소를 포함해야 하는지, 그 요소와 공간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사려 깊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느낌입니다. 자, 복잡한 구조를 가진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 Q4 버전 활용 모드를 더 권장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신 이 7 버전의 각 퀄리티 파라미터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정리를 해드리면, 이 기본값인 Q1과 Q2, 더 고품질 모드인 Q4를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최신 업데이트된 실험적 고품질 모드인 이 Q4 버전은 여러 상호작용 요소로 복잡한 장면에 더 어울리고, 또 공간 관계가 중요한 상세한 환경에서의 작업이나 미세한 세부 사항이 다 표시되는 대형 형식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미지 작업, 그리고 텍스처 일관성이 중요한 사진 렌더링 작업 등과 같은 경우에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 Q1 또 Q2는 표현력보다는 더 간단한 구성이 더 중요한 작업이나 캐릭터 만화 같은 미니멀함을 추구하는 작업, 그리고 작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미지 작업, 더 빠른 시간에 더 적은 GPU 소모량으로 더 효율적인 작업을 원하신다면 Q1, Q2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새로 업데이트된 Q4 모드가 고품질 모드라고 해서 무조건 더 나은 설정이 아닙니다. 하나의 또 추가된 실험적인 고품질 모드일 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Q4 모드를 먼저 설정하기 전에 기본 Q1과 Q2를 순차적으로 시도를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자, Q4는 또 Q1, Q2보다 훨씬 더 높은 처리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 이로 인해서 생성 GPU 시간 그 사용량이 훨씬 더 큽니다. 다시 여러분의 그 피 같은 이 패스트 모드 시간이 생각보다 더 빨리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꼭 감안하고 이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결과물에 좀 더 신중하게 활용하시는 편이 좋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미드저니 7 버전에 맞춰 새로 업데이트된 실험적 고품질 모드 퀄리티 파라미터를 살펴봤습니다. 자, 복잡한 구조, 세부적인 디테일한 텍스처, 시각적 일관성 개선 등 보다 실험적이고 매력적인 고품질 이미지 생성을 원하신다면 추가 처리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테스트도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더 많은 이 Q4 버전 사용 경험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